1박 2일간의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극심한 내분으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선을 절망 속에서 치르면서 또 한 번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 창당 이래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외면을 받아보기도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이고 또 지난 우리가 차떼기 파동 있을 때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이 전부 붕괴되고 분열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고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 관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는 달리 우리 자체 조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부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하면 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여론조사로는 20%가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자체 혁신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다시 만들고 함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부활할 수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침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기로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제한 없이 당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반성의 계기를 가져야 하겠다.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주한미 대사가 저희 당사를 와서 비공개로 1시간 20분 정도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한미 수교 25주년 그 기념 만찬을 중국 한중수교, 한미가 아니고 한중수교 25년 기념 만찬을 중국 대사관에서 저희 당
한중 친선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저와 중국 대사 간에 한 2시간 한 30분에 걸쳐서 별도의 회담을 또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드리기가 어렵지만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중국과 미국 간의 본격적인 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혁신이 되고 자유한국당의 국제적 위상이 정립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는 그런 연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차림이 이런 것은 내일 또 나는 경남 부산 지역의 국민 토크쇼에 지금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끝나면 나는 바로 부산 경남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부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주제 제한 두지 말고 자유스럽게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토론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당을 재건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문재인 정부의 연일 거듭되는 실정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대한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 정운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과 우리 장 연석회의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들 뵈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또 많이 얼굴이 구릿빛으로 구우리신 거 보니까 우리 지역구 관리에 다 전념하시는 모습이 또 우리 힘찬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도 있었고 또 제 지역구인 청주를 비롯해서 수해 지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드디어 모기의 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선선해지는 것이 이제 가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일 날 충북 단양에서 우리가 이런 연석회의를 갖고서 오늘 다시 한번 1박 2일의 연석회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귀중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는 오늘 이 연찬의 목표라 또 방향을 우리 당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당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탐 넘는 논의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원내 쪽에 좀 책임을 맡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부 100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것이 잘못된 저는 이것을 신적폐라고 좀 앞으로는 좀 표현을 해나갈까 그러는데 이 신적폐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짚고 우리 민심에 호소를 해나갈 거냐 이것에 저는 또 오늘 연찬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난 100일은 제가 표현을 내로남불의 100일 또 이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신적폐의 100일이다 이렇게 또 한번 장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신적폐라고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신적폐를 이번에 우리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고 강력한 이 저지 내지는 우리의 공격이 이번에 내년 선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정기국회보다도 소위 기싸움이 심각한 저는 이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도 막상 협상 전선에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만나보면 우리가 다 결정한 거 야당은 지지율도 높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거 다 쫓아와라. 이게 앞으로 우리 면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다 결정하고 그 전에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제왕이 아니라 뭐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독재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또 지시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적폐에 대해서 저는 5가지로 신적폐를 규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안보적폐, 두 번째 경제적폐, 세 번째 졸속적폐, 네 번째 좌파적폐, 다섯 번째 인사적폐, 이렇게 5가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안보 적폐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 사드 배치 지연 문제, 한미동맹 훼손 문제, 또 북한의 ICBM 발사 와중에도 오대산에 계시고 저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통화조차 하지 않는 이런 안보 불감증에 대한 안보 적폐를 여러분이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존 맥케인이나 이 딕 더빈 같은 의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홀대 논란, 또 주한미군 철수론, 또 북핵 동결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짚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부는 대화 구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고 있고 또 어저께도 또 말씀을 했지만 한반도 운전선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운전석은커녕 조수석도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보 적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 적폐입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대 과제에서 178조라고 스스로들 추산을 한 금액도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마는 최근 한 10여일 사이에 대통령께서 보통 얘기하면 조 단위로 나갑니다. 가장 적은 게 최저임금 보조한다는 게 3조고 제일 많은 거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30조 6천억까지 있습니다. 치매의료 환자 10조입니다. 그러니까 178조 말고서도 저희들이 대통령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게 거의 지금 80조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무슨 재원으로 할지는 지금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하고 있는 거겠죠. 과연 이런 재정의 파탄이 불가피한 이런 사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세계 추세하고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로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을 것이고, 지금 또 소득세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부자의 목표를 맞추고 있는 듯이 보여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중산층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을 국민 혈세로 숫자를 늘리겠다. 또 아무런 대책도 없는 비정규직 제로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분명히 짚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졸속 적폐인데 졸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원전 중단입니다. 이미 2조 6천억 원의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단 3개월 만에 그래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결국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회가 없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미 지났지만 지난 가뭄 때는 그 4대강 보호 개방을 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수자원 낭비를 가져오고 또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또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수능의 절대평가까지도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좌파적폐인데 이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저는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또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김희수 헌재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 요청을 했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했는데 선거 때마다 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민노당, 진보, 신당 등을 지지했던 이런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헌재 재판소도 정치 재판소로 만들려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법 연구원장 출신인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정해서 13명의 대법관이 5년 동안에 12명이 교체가 되는데 이 대법관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분이 앉는다고 한다면 우리 대법원도 정치 대법원으로 될 게 뻔합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좌파 적폐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시초가 요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나왔을 때 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 사법 적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것을 개혁한다는 얘기를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은 우리 좌파 적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사회주의 성향의 의혹이 다분히 있는 이 교육부 장관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이 전교조 합법화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앞으로 좌파 적폐로서 중요한 우리의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적폐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저희들이 선정한 절대 부적격 신종 3종 세트 또 신 3종 세트까지 나중에는 언제까지 가냐면 5대 배제 원칙에 이 5관왕을 전부 섭렵한 또 거기에 10대 의혹까지도 의혹 해명이 안 되는 방통위원장까지 또 임명을 하고 가는 소위 이제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한 가지라도 걸쳐야 임명이 되는 임명 원칙으로 이 바뀐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논문 표절 복사기라고 별명이 붙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방산비리 브로커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임금 체불에 대기업 주주를 했던 분이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돼서 국회에다 보내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분명히 짚어주셔야 된다. 그 밖에 지금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 장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 언론 길들이기 또 국정원 장악 또 검찰 장악을 하면 아마 상당히 오래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문제, 검찰 장악 문제, 국정원 무력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들도 지역구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연찬회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또 마음을 굳히는 그러한 연찬회가 되기를 빌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당협위원장들 한 분 한 분 늘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으로 전체 위원장님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우리 현실의 한국당의 실정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현실에 총장이라는 것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우리 위원장님들이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의 몇 가지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권을 뺏긴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야당이라는 실감을 실질적으로 뼛속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답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야당입니다. 군사를 빼야 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은 말로 형식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당이 어려우냐 하는 것을 간단히 지적을 드리면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금 없이 우리 과거 10년 동안 정당을 이끌기가 어려웠었던 우리 여당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입니다. 후원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당비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했고 그 1,000원도 지구당으로 전액을 돌려드리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 중앙당을 운영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정당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던 거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때 직접 간접 멀리서 가깝게 156개 공공기관들 우리의 울타리였습니다. 지금 한 곳도 우리 도와주는 그런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실예를 들면은 평통, 여러분들이 추천한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추천했었던 명단 아마 반 이상 바뀔 겁니다. 8월 말일부로 새로운 평통이 구성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50%도 저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구태연 집권당 10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게 저 나름대로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제일 이 부분을 실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고 있고 3년여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위급하다고 생각을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당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장님들에게 이미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두 번씩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10분 안에 보고를 다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당은 조직이 큰 틀로 책임당원이 있었고 일반당원이 있었습니다.
책임당원은 2,000원 이상 돈을 내는 분들이었는데 이 당원 당규에 보면은 0.5% 유권자의 0.5%를 책임당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데 요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은 그 책임당원의 배를 요번에 신규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다시 모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가면은 생활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가장 우리 국민 속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견고한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도와주고 있고 또 취미생활에 또 사회적 여건이 아주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60개의 단체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1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하셔서 자신 있는 그 종목에 3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축구, 배구, 농구, 어르신들이 하는 게트볼 등등 이러한 종목에 15개를 선정하셔서 3명씩 이상 우리 당원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생활 직능조직이라고 해서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부동산 등등 15개 직능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곳을 확보하셔서 거기도 3명 이상의 우리 당원들을 모집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지구당에 여러분들 당협회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생활조직 15개 종목에 3분 이상의 당원을 모시고 직능조직에서 또 그렇게 모시면은 30개 단체에서 3명 이상의 조직을 확보한다면은 저는 엄청난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 조직과 여성 조직. 우리는 중앙에서 그동안 솔직히 이벤트만 해왔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청년과 여성 조직이었습니다. 요번에 유권자 수에 해당하는 각 지역에 다릅니다. 100명에서 150명의 청년당원과 여성당원을 필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청년당원 1번부터 50번까지 서울에서 번개탱이 있다 하고 전국에 오다를 내리면은 즉시 전국에 있는 253개 지구당이 모여서 새로운 청년의 그리고 새로운 여성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조직을 우리는 구성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우리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직 일선에서는 약간 뒤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면으로 우리 비례대표님들이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별로 우리 국회의원 되실 때에 이력을 내신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로 전국에서 500명의 당원을 확보해 주시고 또 100명 이상의 진성당원을 책임당원을 확보해 주시고 청년과 여성도 100명 이상 확보를 우리 비례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당이 어려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을 일치단결해서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 107분이 지금 각각 함께하고 있는 보좌진들 우리는 80% 이하의 책임당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 보좌진 약 964명을 우리는 책임당원으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당원으로나 책임당원으로 쓰지 않은 보좌진이 있다면 권고를 해서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서 10가지 우린 새로운 조직 바탕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결연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저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을 갖고 오겠습니까? 돈 없죠. 조직 없죠. 정권 뺏겼죠.
입으로 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러한 조직이라도 없는 거 개발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을 각오를 갖고 들어붙기 전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조직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황된 포퓰리즘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없으면은 그들의 논리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조직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조직의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능력과 그런 조직의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들리고 당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번에 8월, 9월, 10월까지 제가 보고드린 8가지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잘 하시고 능력 있는 분은 더 우리가 훌륭하게 모셔야 되고 거기에 평균 점수도 미달된다면은 그분은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인접지구단까지 잘못시키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직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볼 때 당무감사를 11월쯤 실시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놓고 새 출발하는 우리 한국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당무감사의 결과는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우리 당의 영구보존으로 비치를 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재가 필요하다든지 공천이 필요할 때는 이 카드를 한 번쯤 쓸 수 있겠거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낙하산이 내려올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부정 공천으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막기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또 계속 그 당에서 대접을 받으려면은 한 번 쓰는 인사카드, 한 번 쓰는 성적표로 폐기 처분하는 이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당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좀 촘촘하게 그리고 때로는 독하게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인적 관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잘한다면은 그 사람 공천 앞으로 주고 많은 역량을 당에서 배양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의 데이터를 당에서 소중하게 저는 연구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당에는 소중한 이런 253개 지구당의 당협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후에 중앙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 기본조직보다 더 크게 활성화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창 총재 2번 대통령 나왔을 때 우리는 직능조직이 기본 이 조직보다 더 크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직능조직은 흐물흐물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직능조직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뿌리는 있으니까 한번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3개 당협위원장과 버금가는 이 직능조직, 중앙위원회 조직을 부활을 해서 각 지구당마다 당협마다 지혜를 두어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당에 돌아있지 않은 인재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바로 여기에서 모셔서 투톱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직을 확실히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무겁고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3개월이면은 저는 이런 문제를 다 A학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바탕에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이 조직을 맡아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상의하고 협조받고 부탁해서 도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말로만 합니다. 잘해보라. 참으로 이걸 맡고서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안 드리고 또 지난번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최고위원들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치고 시작을 해서 빼앗긴 정권을 다시 내는 그런 기초를 우리가 모두 만들자는 감히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원내수석 부대표 원내 상황 및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00여일이 막 지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100여일은 새로운 신적폐의 100일이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근사한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기회가 얼마나 평등한지,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정의롭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100일을 회상해 보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우선 인사 참사였습니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5대 비리 전관왕을 차지한 그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그대로 강행해버리는 그런 일방적인 인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훈 인사, 그리고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이런 인사였다라고 우리 온 국민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해서 따져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를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지원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도 하고 백업을 했더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외교안보 분야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경제 분야의 김종석 의원님, 사회 분야의 유민봉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도 인사의 문제는 이제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의 장악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인사에서도 이 사법 장악 인사를 저희들이 저지하고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100일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100일 동안의 신적폐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적폐, 새 정권의 신적폐에서 저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잉태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신적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에 졸속으로 특정 이념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생겨난 또 엄청난 신적폐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간략히만 좀 제가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자체로 잉태한 신적폐, 저는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사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선 과정부터 해놓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빨리 집권하자마자 현명하게 이 문제는 바로 정리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북핵 위기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당론이 사드 반대인지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정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를 못하고 나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12일 만에 FTA 재협상하자는 청구서가 가장 긴밀했던 한미 동맹국에 날라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문제 제대로 처리를 만약에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소치이니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발빠르게 현명하게 했더라면 한중 관계에서 저런 압력에 저희들이 시달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정부가 스스로 출범하면서부터 스스로 잉태한, 그리고 아직도 자기 정리를 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안보 외교 분야에 우리 국가에 심각한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 나라의 안보를 거꾸로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일 동안에 생겨난 신적회, 대표적인 것이 신고리 569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마도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론화 비용만 하더라도 4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중단이 됐던 것들이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저희 비용 추계로 정말 최소화해서 추계한 것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공론화 비용 46억, 그리고 2조 6천억 원의 손배소 비용. 이것이 취임 100일 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것을 결국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이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적폐, 이런 것이 바로 신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사회를 전체적으로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 3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부 당연히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국회 장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권에 이어서 권력의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장악, KBS, MBC까지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5부라고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운동권,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특정 이념 성향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서로 비슷하게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해야 될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추석을 넘기고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예산안 및 안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8월 28일경쯤 될 건데, 대정부 질문, 이번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8월 28일부터 며칠 동안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기로 하겠고, 여기에는 본인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여당을 강력하게 제대로 비판해서 대안까지 제시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저희 차출이 필요하면 차출을 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그런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국회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있지만 제목만 읽어도 제목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제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이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 주도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전 재정, 그다음에 국가 미래,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예산 심의와 정책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졸속, 포퓰리즘, 그리고 이념 편향의 법안들이
이번에 암수처럼 각 상임위별로 드리워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내고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총력 저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직도 원내 활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 장악 시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인사 검증을 저희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두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한 TF나 특위를 구성을 해서 대응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나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계약 저지 TF, 방송 장악 TF, 사드 대책 특위, 그다음에 졸속 원전 대응 TF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주요한 현안별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제 우리 원내 지도부나 당에서 구성하는 특위나 TF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도 좋고 세 분도 좋고 내가 관심이 있고 이것은 문제다 하는 분야가 있으면 야당으로서 전 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TF를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당협위원장님들까지도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신고를 해주시면 그 신고 자체로 TF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시고 정론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시계가 지금 국정감사,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의 시계 추가, 시계 목적이 지방선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서울이나 지방정부의 그런 실정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도 의회 우리 자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이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일선 사령탑들이시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제1야당의 존재 의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우리가 다음 국정을 이어받을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 이용을 한번 보시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인터넷은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TV는 5%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라디오는 반은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 뉴스 이용률을 보십시오. 20대 인터넷이 90% 이상입니다. 30대 인터넷이 90% 이상입니다. 40대 인터넷 90%입니다. 미안하지만 60대 되면 TV가 90%입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가 종이신문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종이신문 20대 보면 7.4%, SNS가 32.6%, 종이신문에 비해서 SNS가 하수도 이상 많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광고 매출이 지상 방송 3사 합계보다 더 많다. 이렇게 우리 홍보 환경은 변화되고 있다. 미디어 의존도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사이에 인터넷은 5%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TV는 5% 줄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옥스퍼드에서 대학에서 또 우리 동양의 여러 나라 중에 한국을 대표로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인터넷에서는 우파가 39%, 원인이 우파라고 대답합니다. 좌파가 59%, SNS는 39%, 59%. 결국 인터넷과 SNS 뉴스는 좌파하고 동양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놓칠 수는 없다. 인터넷 관련 유명 인사, 우리 자유한국당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윤영상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정혜성 카카오 부사장, 이게 있어. 행정을 더 많다. 지금까지를 요약해 본다면
국민들의 정보, 뉴스 전파는 매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따지를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의존도를 보면 20대, 30대, 40대는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이 사람을 잡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넣어야 되는지 바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념, 성향별 매체가 양극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칠 수는 없다. 이뤄내고 전사오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코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주요 기관에 상당수 지금 현재 여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것을 생각해 줘야 된다. 다음번에 인터넷의 우파와 좌파의 활동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외국의 주요 정당까지 싹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로만 비교를 참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비슷합니다. 페이스북 우리보다 3배가 많습니다. 블로그 우리보다 5배가 많습니다. 카카오스는 비슷합니다. 인스타그램 우리보다 8배가 많습니다. 유튜브 우리가 많은 것이 보이지만 우리는 전부 다 합쳐도 그 개인 하나한테도 우리가 여당들은 개인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농객 인원수 또 영향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름은 뺐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는데 만화가 650, 19,000 뭐 여기 해서 우리 평균 팔로워서 한 10,000명 저쪽에 손 모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사장 쭉 해서 정 모시까지 해서 보통 한 75만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팅 해서 우리한테 좋아요는 350가 평균 저쪽은 2,808배 벌써 교육이 문화가 한참 기회되고 못합니다. 놀 수 있는 운동장 진짜 플랫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팬 18,000, 뉴데이 6,000 뭐 이래서 쭉 뭐 있습니다. 보수신문이라는 건 신문이라는 데도 있지만 그건 중립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뭐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도 다 있으리라는 시사이나 뉴스타 쭉 해서 이 좌파의 어떤 플랫폼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우리는 12,000, 저쪽은 27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파의 좌파 여기에 국회도 마찬가지고 원외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위원도 마찬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비교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변혁위원회는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유튜브 운영 손혜원이죠. 11만 조진영 35만 수십만 우리 개별 몇 분 있습니다. 참 있습니다. 소통 페이스북입니다. 금태섭 관련해서 지난번 할때 문호 광고에서 M&A 파악을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갖다 놓고 같이 공유. 그러다 보니 확산 우리는 우리 대선 후보 홍준표 후보를 자기 페이스북에 갖다 놓고 같이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만큼 전체적인 소통하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훨씬 빨리 확산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영상 제작을 제가 같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라디오 출연은 그 자체로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인터 제작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 신호를 깁니다. 하면서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영향의 게임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건 우리 내부의 지적이고 이걸 카드 요소로 해가지고 정말 국민이 쉽게 알리시게 이렇게 카드 요소로 쭉쭉 내보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참고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상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기 우리 핵심 당원입니다. 핵심 당원 중에서 우리가 활동한 걸 보니까 공공 컨텐츠는 200개 중에 10번 이상 좋아요를 클릭해 준 걸 체킹해 보니까 국회의원은 39%, 원외 강의는 14%, 강력 2%, 기초 2%.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까지 체크를 여기 채식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때, 다 쏘아야 될 때. 농계 구매원에서 우파 열쇠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파
그리고 우파 결집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 시스템 오늘 바로 이 교육이 바로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향후 활동이 우선 전기세 관련입니다. 물론 저희는 다 해당되지만 전기세에서 우리 우선 107명의 원내 우리 국회의원부터 나가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별 의제 활동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라든지 예리 활동 이걸 자체 콘텐츠 첫 번째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홍보본부에서 참고해 드리겠다. 그래서 동영상, 카드뉴스 중에 잘 된 걸 골라서 수정해서 1인비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같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념입니다. 다음번 선거에 여러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활동 극대화.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복도에 여러 가지 어떤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 패널들이 뭐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복도에 있는 거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카드 뉴스로 계속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카드 뉴스로 내보냈는데 여러분 중에 카드 뉴스를 다시 재확산해서 공부하는 사람 거의 있습니다. 우리가 당 대학 콘텐츠를 동영상이 아닌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3,000명한테 보냅니다. 우리 국회의원, 올해 당의 위원장, 단체 당, 지구부 의원, 지방위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어떤 사무처 요원 플러스 비슷한 보좌관까지 싹 보냅니다. 그게 한 3,0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재확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여기서 우리가 1,000명만 더 확보하면 300만 그냥 100배는 그냥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점검하겠다. 안 해도 못해. 우리가 달라져야 남을 욕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달라져서 30만 300만으로 확대된다면 여기에 있는 여론이 달라지고 여론이 달라지면 신문 방송이 안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외워보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1단계 대상이 국회의원, 당의위원장, 강력단체, 민주당장, 강력위원, 민주위원 이분이 2,000명입니다. 2,000명. 이 2,000명을 사서 이분들은 바로 필요합니다. 자기 선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물가부터 해서 원리의 원인이 우리 홍보를 좀 알리도록 해서 대상은 활동상 자체 콘텐츠 제작하면 더 좋고 제작을 못하면 우리에서 제작한 동영상 내지 카드 뉴스를 알려라. 그 알리는 방법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려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카카오톡 많이 있잖아요. 한 500명까지 구성해놓고 한번 오늘 돈 하나 안 들잖아요. 문자로는 돌리지만 양선 할 수 있는 걸 해서 우리가 전체로 월말에 해서 각 대상별로 국회는 국회대로 원래 당일은 당일은 대로 단체가 단체대로 지방에는 지방이대로 월별 상위 10% 하위 10%를 보게 그리고 3개월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게 딱 1,000명 정도는 충분해요. 1,000명을 바꾸면 300만 충분해. 우리 전체 국민을 바뀔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우리 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잘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미비점 애로사항이 나왔다. 참고로 우리 점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점에 좋은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 이런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에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무슨 가입 관련 사항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나오고 다음 대표에서 연정되는 기라든지 우리는 하는 것을 해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아니라 누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까는 안다. 영국의 보수학 홈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수학 홈페이지로 보십시오. 즉 조인 컨설티브 어떻게 보수학이 가입하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체리티 시작, 발런티어, 무슨 조인을 당원 가입, 무슨 기부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
우리 당 하나도 없다. 우리 홈페이지 당 그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다. 공화당 홈페이지에서 특이한 게 있고요. 공화당 홈페이지 중에 뭐 설문조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문조사 기능을 넣는다. 이거 보면 country is exceptional. 나라는 특별하다. 그 다음에 constitution is 뭐 정법을 지켜야 돼. 그만 가시면 공화당 우리 보수당의 가시는 것들 다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하이마에서 결국 배울 것은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나의 전상도 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 이런 거. 프랑스 앙말시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대표 특별 홈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제작을 들어갔다 하고 있다. 챕터를 요약하면 1인 2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알리 시스템을 중에서 앞으로 지선이라든지 중선에 이런 거 반영하는 것은 저는 여의도 연구하라고 해서 그런 지수를 내도록 해요. 그러나 당장 9월달 우리가 실력만 계속 이끌어받는다. 그리고 각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전부 빼서 고칠 수 있고 원하는 고칠 수 있는 절도로 고친다. 9월 10월까지 고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한번 잠깐 리뷰를 해서 없는 것이 사고 없으면 5%. 그러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큰 나무도 조그마한 씨앗에서 시작하고 우측에 큰 대걸로 한 줌에 흙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천리 기행 시어조하고 천리 가는 것도 바로 발밑에서 시작한다고.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거나 달라지면 자유한국당 미래는 바꾸고 우리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 대표만 원하고 당의 어떤 책임자만 문제가 있다 이럴 때만 하고 이럴 시간이 지나가. 우리 크기 바뀌어야 시너지가 돼서 자유한국당 크기가 좀 그렇고 한마디 그런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황교익이라는 당나라실에 선상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코를 찌르는 외향향기가 그런 향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살을 에이는 그런 추운 겨울을 견디 외향한 그런 향기를 해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정말 제대로만 견디니까 우리한테 미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연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리우렛이 지금 없을 건데 이 리우렛이 각 지금 지구단위나 이런 데서 지금 문재인 대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해서 아주 간단하게 리우렛을 7가지의 문제, 묻지마의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7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2차로 수비다가 주제목이고 묻지마 전색 정보를 폭탄, 묻지마 원전 포기, 묻지마 북한 눈치보기, 묻지마 교육, 묻지마 사드, 묻지마 공무원들이, 묻지마 최저임금 7가지 되어 앞으로 더 자세한 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보강해서 지역 남원들을 교육시키는데 보태해 주시죠. 지역별로는 500불을 배포할 테니까 남원 교육에 배포해 주시죠. 혹시 더 필요하면 연락해 주시면 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카드 뉴스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 뉴스 보면 그동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또 여러분 최고위원이나 또 우리 당의 어떤 직책을 하신 분이 말씀한 것 중에 정말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